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일요일날 연달아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워낙 대통령께서 이제 유전 얘기하고 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금투세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재밌는 국면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 끝으로 가고 있느냐? 러시아가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이제 유럽의 나토 회원국,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이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과거 19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유럽 내에서의 그 세력 균형에 있어서는 이골이 난 국가들이잖아요. 그래가면서 서로 한두 번 안 싸워본 국가가 없죠. 프랑스하고 독일도 싸우고, 독일하고 영국도 싸우고, 독일하고 러시아도 싸우고, 러시아하고 프랑스도 싸우고, 서로 한 번 안 싸워본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건데, 러시아가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면서 자국 영토를 침범받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결국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알프스가 아니죠, 그건. 알프스는 이제 오스트리아를 넘었고, 러시아로 이제 모스크바까지 진군을 했던 거고, 또 이제 히틀러도 이제 결국은 러시아로 들어갔죠. 사실 러시아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 영토를 침범받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러시아는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2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자국 영토가 이제 침범받지는 않았는데,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가장 이제 힘들었고, 나폴레옹이라는 걸출한 스타라면 스타하고 이제 리더라면 리더인데, 나폴레옹이 이제 모스크바 쳐들어가면서 거의 나라가 절단 날 뻔했죠. 절단 날 뻔했어요. 히틀러도 절단을 낼 뻔했는데, 히틀러는 이제 모스크바까지는 가지 못하고 스탈린그라드까지만 갔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게 히틀러보다는 나폴레옹 때였지. 그때만 해도 이제 전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또 러시아가 이제 아직은 현대화가 안 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생산력도 많이 없고, 근데 이제 소련 때만 해도 상당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 소련이 이겨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제 프랑스 때였는데, 그때 이제 본토가 침범받아서 거의 완전 다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가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동유럽 국가들을 다 위성국가로 만든 거잖아요. 왜 동유럽 국가들을 위성국가로 만들었겠습니까? 자국 영토의 침범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자국 영토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별로 안 겁낼 줄 알았잖아요. 러시아 본토 침공? 늘 본토 침공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됐을지 모르는데, 러시아는 늘 그 본토 침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야. 특히, 나폴레옹 때. 근데 지금 나폴레옹의 후예인 마크롱이 지금 아주 그냥 쌍지팽이를 치고 지금 벌써 미라주 전투기까지 지금 빌려주면서 지원하는 거지. 미라주 전투기를 지원하면서 본토 침공해라, 러시아 공습해, 러시아로 미라주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독일인데 프랑스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왜? 프랑스가 독일은 지금 군사력이 약해. 군사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방비를 많이 투자를 안 했고, 이제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다 많이 집중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성 총리이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프랑스는 워낙 이제 미국하고도 별로 앙숙이고 영국하고도 앙숙이고 또 독일도 별로 안 좋아하고, 왜? 옛날에 독일한테 뭐 6주 만에 파리가 함락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자폭탄도 단독으로 개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큰 힘을 기울인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러시아의 침공을 승인하는 쪽에서 이제 그 승인은 됐고, 이미 우크라이나가 본토로 빨리 들어가라, 우리 도와줄 테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해가지고 뭐 폴란드네, 헝가리네, 뭐 체코슬로바키아네 싹 다 그 러시아의 소련의 위성 국가였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제 든든하게 어떻게 보면 그 국가들이 막아줬기 때문에 러시아가 본토가 침공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그 국가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토 회원국이 되든지 아니면은 EU의 회원국이 되거나, 아무튼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되고 없어진 상황에서 대부분 다 이제 친서방 쪽 국가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우크라이나였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지금 친서방적으로 이제 기울면서 이제 러시아가 삐져가지고 이제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뭘 우려하느냐?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89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제 동부 유럽이 다 이제 나토 회원국이나 EU 회원국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한 가장 무서운 예측이 뭐였냐면, 이제 헝가리, 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남은 러시아에 대해서 영토 침공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현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벌벌 떨고 있는 거야. 특히 거기에 가장 적극적인 게 프랑스인 겁니다. 프랑스. 그럼 프랑스는 왜 러시아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다느냐? 프랑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독일이나 영국이 최고인 것 같지만, 실제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의 강국이었고,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프랑스를 좋아하는 나라들도 많아. 네. 워낙 이제 독일이 막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영국도 사실 뒤에서 겐세이 치고 이러면서, 프랑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런 조그만 국가들 있죠. 뭐 체코니, 헝가리니 뭐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큐리 부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큐리 부인,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또는 우리가 쇼팽 이런 사람들 다 프랑스에 건너가가지고 작품 활동하거나 연구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프랑스에 대해서 우호적이야. 그런 나라들이 하도 그 러시아한테 안 좋은 핍박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러시아한테 핍박 많이 받았던 나라들은 이상하게 독일보다는 프랑스로 가더라고. 그 왜 그러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애들이 독일하고 러시아 애들한테 반띵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피해를 봤잖아. 그러니까 폴란드도 아는 거야. 독일 애들도 믿을 수 없다. 독일한테 한번 그렇게 순무를 당하고 나서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못 믿고 독일도 못 믿겠다. 근데 유독 프랑스한테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 그렇게 피해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프랑스한테 대똥 피해를 본 나라가 이제 러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는, 그런 조그만 나라들이 봤을 때는 프랑스가 왠지 믿음을 가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국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뭔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동안은 이제 독일이 워낙 경제력이 강하고, 메르켈 시절에 또 거의 뭐 독일이 전 유럽을 제패하듯이 지금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군사력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경제력에 집중을 했던 나머지, 경제력으로 독일이 제패를 했는데, 이러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강남이 막 잘 살면 다 한국 사람들이 강남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왜? 그냥 뭐 배도 아픈 것도 있지만 너무 유난을 떨고 그러니까. 근데 독일이 너무 유세를 떤 거야, 거기다가. 뭐 피그라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 새끼들 다 늙은 돼지 새끼들 게으른 놈들 하면서 막 욕하고, 거기서 무슨
뭐 정부 부채 같은 거 있으면 독일이 안 갚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물론 갚아줄 이유도 없지만 독일말도 틀린 말은 없어. 검소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네가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건데 프랑스는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왜? 독일은 가진 게 없는 나라에 별로 자원도 부족하고 가진 거, 뭐 미인이나 그 나라 자체가 위에 붙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춥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가보면 되게 인색해요. 저도 독일 여행을 막 한 10년째 갔는데 오스트리아 여행 같은 데 가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음악을 많이 작곡하고 무슨 뭐 별의별 제조업이 강하냐면 안 그러면 못 먹고 사니까 뭐라도 만들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진짜. 뭐 감자니 이런 거밖에 없어 먹을 게. 춥고. 그 인색해 사람들이. 뭐 좀 달라 그러면 되게 인색해 독일 사람들이. 근데 프랑스는 막 보면은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인색한 느낌은 아니야. 물론 사기꾼이 많아서 문제지만. 근데 아무튼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들한테 스페인이 포르투갈이네 뭐 그리스네 이렇게 좀 옛날에 잘 살았는데 지금은 좀 빚 많이 지고 다니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폴란드네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러시아한테 많이 핍박받고 뭔가 지금 이제 좀 행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독일이 안 빌려줘서 삐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프랑스한테 붙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옛날에 하도 침공을 많이 하고 못된 짓 많이 해서 싫어하고 독일도 만만치 않고 또 옛날에 근래에 독일은 또 유럽에서 돈 같은 거에 되게 인색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지금 거의 대세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프랑스가 지금 우파잖아. 그러니까 마크롱이 지금 사실 상당히 그 경제를 잘 일으켜서 지금 프랑스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성해요. 이런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프랑스가 이꼬르 유럽이랑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신망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위기의 상황인 거야. 사실 프랑스가 저렇게 막 이제 대놓고 러시아 본토로 침공해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원래 이 아시아 쪽하고는 별로 그렇게 연관이 안 되고 유럽하고 연관이 되는 게 러시아는 좋거든요. 러시아가 아시아 쪽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 중국하고도 영토 전쟁에서 져가지고 영토 많이 뺏겼죠. 그리고 또 일본하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면서 사할린 이쪽 다 싹 다 뺏겼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시아 쪽에서 힘을 들여가지고 별로 이렇게 특본적이 별로 없어요. 왜? 역량이 그쪽으로 뻗치질 못해. 보통 유럽 쪽으로만 가 있지. 우랄산맥 왼쪽으로만 힘을 쓰지 오른쪽으로는 힘을 못 쓰는 국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토는 넓은데 기본적으로 우랄산맥 왼쪽 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가 진짜 러시아고 그 영토 넓은 쪽 아시아 쪽 러시아는 영토만 있지 실질적으로 큰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역량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인데 중국은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가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나 이런 쪽하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프랑스니 뭐니 해서 서로 막 이렇게 힘 빼고 이러기를 엄청나게 바래. 특히 중국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한테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 이 러시아가 사실은 이 규모만 크지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뭐 경제적 규모 이런 거는 중국하고 게임도 안 돼요. 인구도 뭐 거의 뭐 5분의 1이고 거기다가 경제 규모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처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러시아가 걱정해야 될 나라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아니야. 중국입니다. 왜? 이충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는 옆나라야, 옆나라. 옆 나라하고 전쟁 나는 거지, 뭐, 저기 막 멀리 있는 나라하고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옆 나라랑 전쟁 나는 거야, 옆 나라랑. 그러니까 중국하고 소련이 봤을 때 러시아는 중국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지 미국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간에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한 번도 안 일어났잖아 지금. 미국이 역사상으로 러시아하고 전쟁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야.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냉전을 했는데도 왜 냉전으로 끝나겠어? 냉전이 뭐예요? 콜드워.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잖아. 근데 왜 그럴 수 있겠어? 그렇게 막 서로 왼수였는데. 옆에 안 붙어서 전쟁 안 나는 거야. 근데 소련은 어떻게 돼? 중국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쟁 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엄청 강해. 근데 러시아는 지금 똥볼 싸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도 막 들척거리고 있고 프랑스는 막 러시아한테 막
본토 침공하라고 우크라이나한테 막 이제 압력 놓고 있으면 그걸 가운데서 가장 즐겁게 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왜? 중국은 그 러시아 땅이다 자기처럼 보이는 거야. 그 우랄 산맥 오른쪽에 있는 거. 러시아의 아시아 편에 있는 거죠. 그게 언제든지 러시아가 무너져가지고 러시아가 예를 들면 뭐 소국이 된다든지 막 갈래갈래 찢겨진다든지 이러면은 중국은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나라야. 중국이 아마 얼마나 그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러시아가 그거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한다면. 야, 정말 뭐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또 어디야? 러시아 빼고 미국이야. 엄청나게 중국이 강성해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그렇게 트럼프가 러시아도 지원해주고 했던 이유가 러시아가 그렇게 약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게 바로 또 미국인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알고 프랑스는 또 러시아를 그렇게 악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참에 러시아가 그냥 중국이 뭐 그거 가지든 말든 러시아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도 아는 거야. 러시아가 저렇게 약해지면 결국 중국이 바로 할 거고 중국이 러시아한테 대들면 러시아는 결국 중국하고 서로 자웅을 겨루다가 결국 망할 거다. 그러면 그거에 덕을 누가 본다? 프랑스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했을 때 역사상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독일이 되게 막 엄청나게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자원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가 더 강국이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 인구나 뭐 기후나 영토나 유럽의 가장 그 알짜 땅에 딱 박혀 있잖아요. 얼마나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에 박혀 있는 게 프랑스입니다. 예. 그런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중국을 겁을 내야지 미국을 겁을 낼 상황도 아니고 또 미국을 그렇게 원수로 생각도 안 해.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지금은 중국이 리더고 권위주의 국가의 연합에서 중국이 리더고 러시아는 리더가 아니야. 러시아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본인이 지금 여기서 유럽하고도 막 저기 부딪혀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힘 빼고 저렇게 상황이 아닌데 저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적당선에서 우크라이나도 물러나고 러시아도 이쯤에서 전쟁 끝내라고 하는 이유가 러시아를 위한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 러시아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적거리면은 좋을 사람은 중국밖에 없어. 계속 장기화 되길 바라는 거야, 중국은. 계속 장기화 되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장기화 되고 여길 바라는 건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어디다? 프랑스랑 독일인데 독일은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 가스가 독일로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게 자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위세를 떨치는 건데, 원유 수출국 2위잖아, 러시아가. 엄청난 나라란 말이야. 그 1위가 사우디고 2위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가는 나라 중에서 많은, 유럽에서 최고의 많이 가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왜? 춥잖아, 독일은. 프랑스는 그렇게 안 추워요. 독일만 그렇게 추워. 그 독일은 프랑스만큼 그렇게 무조건 러시아를 미워할 수가 없어.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불쌍한 나라입니다. 프랑스보다. 프랑스는 그래도 배후가 든든하잖아. 자기 왼쪽에 섬이니까 영국이 바로 인접국이라고 그러지만 바다 건너에 있으니까 또 영국은 기본적으로 관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막 침공하고 그런 나라는 아니야. 근데 독일은 바로 옆에 프랑스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지. 중간에 조금이라도 약해지면요 박살나는 나라야. 그리고 프랑스 때는 아예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폴레옹이 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냥 나라를 다 뽀개버렸잖아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다 뽀개버렸어, 프랑스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항상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는 거야. 원래 화내는 놈이 불안한 놈인 거예요. 화내고 먼저 뭐 이렇게 주먹 드는 놈이 불안한 이유가 뭐야? 맞을까봐 불안해서 때리는 거야.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양쪽에 있으니까. 근데 프랑스는 독일이나 러시아나 다 저쪽에 있는데 지금 독일보다는 러시아가 더 크죠. 그러니까 더 큰 나라를 갈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적당한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야. 자기 나라 정도의 체급으로. 그래야 프랑스가 크니까. 모든 게 그런 겁니다. 국제정치는. 국제정치는 너무 강하고 큰 나라를 자꾸 작게 만들고 싶어하고 작은 나라는 먹고 싶어하는 게 국제정치지. 작은 나라를 중간 국가로 만들고 중간 국가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없어. 그래서 한국도 이 통일이라는 것이
왜 힘드냐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한국이 크게 될 걸 바라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한국이 크게 되는 걸 바랄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이유는 뭐다? 중국하고 대칭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크고 부상하는 것은 한국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 그래야 미국이 한국을 통일시켜 줄 테니까. 근데 저러다가 중국이 다시 또 찌그러지면 그것도 문제야. 근데 지금 저렇게 됐을 때, 막 서로 앙숙이 됐을 때 우리가 통일이 빨리 돼야 돼. 그게 핵심인 겁니다. 예. 절대로 저희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국 통일 안 시켜줘요. 한국 통일 시켜줄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는 거. 이 이충구 박사 하는 얘기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야. 아무튼 이 모든 것에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어쨌든 권위주의 국가의 맹주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중국이고, 중국이 결국은 러시아가 저렇게 계속 장기전에 휩싸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비를 소모하고 또 프랑스가 러시아를 갈고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주안점을 주고 우리가 국제정치를 봐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영상 올렸습니다.